반갑습니다. 김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주각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원에서 원주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해 주시면 좋아요.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원주각과 같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룸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하다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런 그림이라면 바로 탁 내뱉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이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얘를 이용해서 그 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복잡한 문제 일부분에 이 성질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까먹어서 문제를 막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결과물을 뱉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주각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겠죠.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원위에 두 점을 잡아요. 그러면은 원주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아이, 요만큼이 바로 뭐죠? 호죠. 근데 그냥 호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각과 관련돼 있어서 누구에 대한 호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원의 중심이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심과 원 위의 두 점을 연결한 이 각이 바로 뭐예요? 중심각입니다. 그래서 중심각에 대한 호,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그럼 중심각에 대한 호가 있었는데 다시 이 호를 기준으로 이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한 점을 원주에 잡습니다. 그러면 그 원주 위에 있는 점과 이 양 끝점을 연결하면 거기도 각이 생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원주 위에 있는 점과 연결한 각인 거니까 원주각. 원의 중심과 연결한 각인 거니까 중심각. 그렇다면 한 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말할 수 있네요. 호의 중심각, 호의 원주각. 호에 대한 중심각,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알아볼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제목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각 APB의 변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저희가 앞에서 뭘 다뤘죠? 호에 대한 원주각, 호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을 다룰 건데 그 원주에 있는 점이 특별히 각 APB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를 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이 원주각에 대해서 각을 이루는 거는 양쪽의 변이 있잖아요. 각의 두 변이라고 하죠. 각의 두 변 중에 하나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호 위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그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그 원주 각에 대한 그 점으로 했을 때 다양하죠? 그 그림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되게 빨리 뭔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 APB, 즉 이 원주각이죠. 원주각의 내부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 자, 그럼 앞이랑 비교하자면 원주각의 한 변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원주각의 내부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 자, 이번에는 원주각의 외부에 중심이 있는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의 그 중심이 원주각의 변 위에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죠. 그럼 제가 만약에 얘를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똑같이 별이죠. 왜죠?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요. 그런데 한 변의 연장선을 그었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별이 2개가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와 원주각의 크기의 관계를 알아봤더니 바로 뭐예요?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고요.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 뭐에 대해서요? 한 호에 대해서라고 말할 수 있죠? 혹시 이거 지금 메모하실 수 있나요?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일 때도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 원주각의 내부에 중심이 있는 경우도 알아볼 겁니다. 방법은요. 원주각과 중심각을 연결한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지요. 요렇게요. 이번에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문자로 놔볼까요? 문자로 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APO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할게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각의 크기 또한 B가 되겠죠. 그것이 괜찮아요? 그러면 삼각형 APO에서 보세요. 삼각형 APO에서 PO의 연장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각 AOQ라고 할까요? AOQ는 얘는 뭐예요? 그쵸? 변의 연장선. 바로 외곽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한 외곽의 크기는 바로 뭐예요? 두 내각의 크기 합인 거잖아요. 맞죠? 하니까 얘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 일단 써볼게요. 각 APO 더하기 그리고 각 APO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각 OAP라고 할까요? 각 OAP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 둘 다 뭐예요? AA가 되는 거니까 2A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2A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도 변의 연장선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 각의 크기는 2B가 되겠죠. 자, 이제 결론만 적자면 다음과 같네요. 어머나 세상에. 자, 중심각의 크기, 각 AOB의 크기는 바로 2A와 2B의 합인데요. 이를 묶어내면 A와 B의 합이고요. A와 B의 합이 바로 뭡니까? 원주각의 크기죠. 얘는 각 APB가 되네요.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적어놓은 문장 혹시 안 적으셨나요? 적으셨다고 읽겠습니다. 자, 적어놓으셔도 문장을 읽어볼까요? 중심각의 크기죠. 중심각의 크기는 누구에 대해서?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의 2배라고 적어놨죠?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절반은 원주각의 크기 되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되니까요. 맞나요? 네. 그럼 마지막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주각의 외부의 중심이 있을 때 이때도 과연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요 각의 크기를 요만큼을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의 크기 또한 A가 되겠죠. 자, 삼각형 OAP에서 변의 연장선 두 내각의 크기 합은 한 외곽의 크기와 같아. 이렇게 되죠. 맞아요? 왜죠? 이등변 삼각형. 계속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OBP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변과 이 변이 요 변이죠. 요렇게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런데 어떤 각을 올까? 그런데 난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그럼 이거는 이 삼각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그럼 어디를 보시면 돼요? 나 여기 요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요 각을 B라고 해볼게요. 그 A에다 B를 더하는 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A와 B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삼각형 OBP에서 한 변의 연장선 두 내각의 크기 합은 한 외곽의 크기와 같습니다. 즉, 잘 보세요. 삼각형 OBP에서 이거 적어볼 만하죠?
한 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외곽을 말할 수 있죠. 외곽은 ROB인가요? 각 ROB가 얘가 바로 뭐냐면 한 외곽의 크기가 되고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즉 OPB, 각 OPB 더하기 각 OBP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A랑 B를 더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더한 건데요. 얘는 2배의 A 플러스 B가 되네요. 맞아요. 얘는 2A 플러스 2B라고 적어도 괜찮죠. 어디가요? ROB가요. 아니 그러면 나는 AOB를 구하고 싶었는데 다 됐네요. 이런 세상에 짠짠짠. 각 AOB라는 것은요. ROB에서 굳이 쓰자면 얘는 ROB에서 뭘 빼면 되나요? ROA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ROB는 우리가 지금 2A 플러스 2B라고 구해놨고요. ROA는 아까 제일 처음에 구해놨죠? 그게 얼마예요? 2A네요. 빼버리면 되네요. 그게 얼마가 됐어요? 얘는 바로 2B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2B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바로 그 원주각의 2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B, 즉 B는 APB였잖아요. 얘를 쓰자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각 APB.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2배입니다. 맞죠? 자, 이제 결론을 말할 수 있네요. 결국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한 호에 대해서 한 호를 기준으로 한 호를 기준으로 무엇이 생겨요? 중심각의 크기랑 그리고 원주각의 크기를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몇 배가 된다? 항상 2배가 된다.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뭐라는 거야? 바로 한 호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한 호를 기준으로 이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 원주각은 어디다가 그리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크게 3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했는데 다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원주 위에 이 점 말고 되게 많은 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점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절반이 또 원주각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주각끼리는 항상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호에 대한 항상 형광펜을 한 호에 대한이라고 좀 딱 칠하라고 해요. 그리고 걔를 기준으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딱 절반이고 이 사실 때문에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이 결정되면 원주각은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호에 대한 형광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재밌죠? 자, 그러면 원주각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한 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원이 있어요. 길이가 같은 호.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 같다는 얘기는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이 합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 한번 채워볼게요. 한 호에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딱 끊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느냐? 여기는 합동인 부채꼴 만들 수 있다. 합동인 부채꼴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걸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심각의 절반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이 중심각의 절반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결론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원에서 크기가 같은 원주각, 이제 반대인 거죠. 크기 같은 원주각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호의 길이는 서로 같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네. 자, 이번에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성질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원에 내접한 사각형. 사각형이 원에 내접했어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란 얘기는 결국 4개의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 위에 있다는 얘기죠. 원 위에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방금 배운 것을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처럼요. 그러면 각 A와 각 C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제가 O랑 B를 연결하고 O랑 D를 연결하면 이렇게 반지름 같고요. 각 A가 갖는 의미는 호 누구에 대한? BCD에 대한 원주각인 거죠. 그래서 각 BAD 이렇게 하고 얘를 말풍선으로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뾰로롱. 얘는 호. 자, 좀 이렇게 호가 작은 쪽,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거랑 긴 거 얘기했을 때 긴 거를 얘기하면 그 사이에 있는 점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호 BCD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원주각입니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 얘는요. 중심각의 절반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의 중심각은 각 BOD가 되겠죠. 여기가 점 하나, 점 2개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중심각 크기 각 BOD인데 여기 큰 쪽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도 BOD가 되게 되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A 도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이 A 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 A도의 절반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 문자는 하나만 쓸게요. 표시만 이렇게 하고 이해를 조금 더 빠르게 돕기 위한 작전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A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 하나, 점 2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A도의 절반이죠. 네, 뭐 보여주기 작전입니다. 이번에는 이만큼 반대를 B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각을 쓸게요. 각 BCD. 얘는 B도의 절반이죠. 같은 방법으로. 왜죠? 왜냐하면 호 BAD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굳이 얘를 쓰자면 얘는 호 BAD 이거에 대한 원주각인 거니까 그거 중심각의 즉 이 각 BOD죠. 얘도. 왜 제가 구분했는지 알겠죠? 여기도 BOD고 여기도 BOD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헷갈릴까 봐 제가 이렇게 굳이 표시를 한 겁니다. 괜찮아요? 절반입니다. 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는 거죠.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각 A와 각 C를 더한다라는 것은 얘가 각 A고 얘가 각 C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도 더하기 2분의 1 B도인데요. 이거를 2분의 1로 묶어내면 A도 더하기 B도죠. 자, 얘기해보세요. A도 더하기 B도가 얼마인가요? A도 더하기 B도가 한 바퀴 360도. 아, 그러시군요. 얘가 얼마라고요? 360도입니다. 자, 그거의 절반인 거니까 얼마가 돼요? 180도. 그러니까 각 A와 각 C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죠. 즉, 같은 방법으로 각 B와 D의 합도 마찬가지로 180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4개의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는 사각형. 바로 얘가 뭐라고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다.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얘들의 관계가 뭐예요? 대각의 합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밑줄 긋고요. 대각의 합이 항상 얼마가 돼요? 180도가 됩니다. 내접하는 사각형인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무조건 대각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로요. 이것을 처음에 되게 많이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원에 사각형이 내접하기 위한 조건도 거꾸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 미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저는 이 문장을 학생들한테 무조건 읽도록 지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고 그림에서 각각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한 번은 매칭시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런데 문장 읽는 거 없이 그림에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거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여서 자꾸 산수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배울 때 문제를 되게 잘 푸는데 조금만 문제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좀 다른 형태로 나오면 못 풀어요. 그 이유는 이 단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장을 소중히 다루고 그림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의 접선이다 란 얘기는 뭐가 필요하죠? 접점이 필요하죠. 이게 접점이에요. 접점이란 얘기는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을 직선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지나는 해가지고 얘를 말하는구나. 1번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뭘 그어야 돼요? 현을 그어야겠죠. 이렇게 긋든지 이렇게 긋든지 맞나요? 그런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여기를 말할 거라면 이제 여기를 말하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 거니까 이 각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현이죠. 우리가 이루는 각인 거니까 2번. 그래서 여기는 각의 크기 2번 이렇게 할게요. 그것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라고 했잖아요. 그 각의 내부. 이 각의 내부인 거니까 요 호를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요. 여기를 A, 그 다음에 B, C라고 하고요. 편의상 요 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각 TA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내부에 있는 호는 지금 현재 호 AB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대한 원주각의 크기니까 이 그림 상황 누굴 말해요? 각 ACB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같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야? 웃는 이가잖아요.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죠. 이 같다는 결국 TAB와 그 다음에 각 ACB. 자,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에 당부 드린 겁니다. 그렇죠. 왜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왜죠? 그 왠지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죠. 이것을 크게 경우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다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접선과 그 현이 이루는 각을 말할 건데 특별히 그 BAT라는 얘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할게요. 각 BAT 얘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직각인 경우예요. 이루는 각이 직각인 경우일 때는 그럼 이때는 그 내부에 있는 호가 누구예요? 이만큼이 그 내부의 호가 되겠죠. 그림에다 얘가 바로 내부의 호. 아까 저희가 밑줄 긋고 다 확인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요? 바로 이 각이 원주각이죠. 그러면은 이때 각 그림 상황, 지금 이 그림에서 각 ACB가 원주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요. 90도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직선의 나머지 한 점이 원주의 점이고요. 이 지름이에요. 이 지름에 대한 호니까 반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얘가 항상 180이죠. 180의 절반이 원주각이잖아요. 딱 90이 되는 거죠. 되게 재밌죠. 그러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발견했고요. 이때 우리는 이 선분 AB가 뭐라는 사실이죠? 얘가 지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원주각에 대한 중심각은 이 원주각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인 거? 평각 180도인 거 알았고요. 이게 이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원주각이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름에 대해서 나머지 한 점이 원주에 있으면 얘가 또 직각인 것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직각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얘가 90도였는데 얘도 90도가 되면 어때요?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 각. 이 리듬도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 각. 괜찮죠? 괜찮습니다.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치 않은 나머지 경우란 얘기는 이렇게 현이 그어질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예각이죠? 즉 직각을 기준으로 예각 아니면 둔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그어져서 예각일 수 있고, 얘가 더 절로 가서 둔각일 수 있죠.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예각인 경우, 그 BAT 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셔야 돼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것이 예각인 경우일 때 과연 이것이 이 호에 대한 이 원주각과 같은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거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볼게요. 이 점에서,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요. 결국 지름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었을 때 이 주어진 삼각형은 무조건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말할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짜잔 CAB죠. 각 CAB. 그런데 말입니다. 이 CAB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지름에 대해서 직각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각 CAD에서 각 BCD를 빼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CAD는 방금 우리가 보조선 하나를 그음으로써 얼마인 걸 알았죠? 90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각의 의미를 봤더니 얘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얘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호 BD의 원주각이죠. 간단히 호 BD 원주각을 할게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인 거죠. 그런데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 또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DAB라고 할 수 있죠. 보조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랑 쓸 수 있냐? 각 DA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니까 90도에서 각 DAB를 빼버린 나머지, 즉 90에서 DAB를 뺀 나머지가 바로 누구예요? 각 BAT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각 CAB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 원주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같음을 보여준 거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원 그렸죠?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호의 원주각.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잡고 얘를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버리게 된다면 바로 이 각이 뭐라는 거예요? 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이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뭘 그은 거예요? 지름을 그은 겁니다. 지름이에요. 여기도 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지름에 대해서 90 맞죠? 그런데 이 호에 대해서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한 원주각 같고요. 접점에서 중심을 지나도록 지름을 그으면 여기도 항상 직각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직각에서 동그라미 뺀 나머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둔각일 때도 보여줄게요. 자, 이런 거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원을 그렸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둔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만큼일 건데요. 방법은 보조선 이렇게 지름을 긋는 겁니다.
그럼 지름에 대해서 각 BCA는 항상 90. 여기도 90인 거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같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잘 보세요. 각 BAT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90 더하기 동그라미인데 그것은 90 더하기 동그라미로 각 누구랑 같은 거예요? ACB 혹은 뭐 BCA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말로 하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 내부에 있는 그 내부의 즉 그 내부의 호에 대한 무엇이죠? 원주각. 말로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과로 툭 말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각과 같다. 맞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각이 탁 나와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찾고 같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더 활용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정확히 가져가는 시간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원주각의 관계인데 그림에서 직선 AT가 원, O의 접선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각, 그 X는 바로 뭐예요? 80도. 재밌죠? 그러면 주어진 삼각형의 합은 항상 180도가 되니까 합의 180도. 그 Y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Y는 180에서 80도와 36도의 합을 빼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자, 혹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보세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각. 그럼 36도인 거니까 이게 36도. 이렇게 합을 해도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에서 80과 36의 합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Y의 의미 읽어볼까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에. 그러니까 그 호를 어떻게 찾느냐 묻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여기인데 현이란 얘기는 양 끝점이 있고 얘가 접점이면 나머지 한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호가 되는 거죠. 내부의 호. 그 호의 원주각 즉 X랑 Y는 같은 값입니다. 그런데 가만 잘 보니까 얘가 뭐예요? 지름이죠. 지름에 대해서 180의 절반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돼야겠죠. 그 X는 90도에서 55도를 빼면 될 것이고요. 이 얼마입니까? 35도죠. 얘는 둘 다 35도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호의 원주각, 여기도 55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Y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끝내봤고요. 자주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중심각을 잘못 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심각의 의미를 잊지 않으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를 반대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이 있는 호의 원주각인데 그냥 그림 상황에서 해석하시게 되면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짚어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접한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원에 내접해요의 의미는 꼭지점 모두 원주에 있다라는 말로 자꾸 바꿔서 설명하셔야 되고요. 호의 길이와 중심각 원주각 사이의 관계는 중요한 거는 호가 있고 호의 중심각, 호의 원주각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문제의 답을 구한 후 항상 단위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단위를 확인하도록 각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낌없이 제가 알고 있는 비법을 다 알려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원주각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오늘 공부했던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핵심 유형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